안녕하십니까? 손상디TV의 준PD입니다. 자, 어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왜겠습니까? 두문분출하던 김남국이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어제 더 팩트가 사실상 김남국 지역구 사무실에서 잠복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김남국이 사진을 잡혔잖아요. 네, 26일 지역구 사무실 안에서 불을 끄고 서 있는 김남국. 24일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다녀와서 집으로 들어가는 김남국. 이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남국이 지금 안산 지역구에 있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좀 웃긴 게 이겁니다. 제가 설마 했는데 김남국 혹시 손상디TV 봅니까? 네? 혹시 김남국 손상디TV 봐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제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스트잇. 간판의 민주당은 언제 떼요? 라는 이 포스트잇.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이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인데 계속해서 간판에는 민주당 간판을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김남국 사무실 안에는 간판의 민주당은 언제 떼요라는 포스트잇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되게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김남국이 민주당 글자를 그새 가렸습니다. 네, 이렇게. 네, 원래 저기 더불어민주당이 있는데 이걸 또 그새 가린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야, 어제 지적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이걸 가린다. 야, 아니 그냥 떼요 이거를. 네, 이걸 그냥 떼십시오. 이거 가려봤자 뭐해, 포스트잇으로 이거를. 네, 야, 너무 웃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아이, 김남국도 궁금하죠. 왜겠습니까? 네, 이런 거만 밝혀내니까 김남국의 결정적 실수, 네, 막 이런 거 밝혀내지 않습니까? 김어준 방송에서 자백. 그래서 우리가 뭐 찾아냈습니까, 신규 여러분? 클레이 수합 찾아냈잖아요. 김남국 SNS에 클레이 수합 우리가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 만들어냈습니까? 실제 검찰이 클레이 수합 운영사 압수수색을 만들어냈고, 더 나아가서 뭐 했습니까? 김남국이 30억 몰빵을 한 그 잡코인에 관련된 대표를 출국 금지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모두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결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김남국이 참 이상하게 이렇게, 네, 포스트잇에 간판에 민주당은 언제 떼요? 라는 것이 붙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 가려놨다. 네, 떼라고 말했는데 가려놨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가려놔서 뭐합니까, 신규 여러분? 네, 가려놔서 어차피 김남국 위장 탈당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이 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손상대TV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건 신규 여러분 제가 농담 건넨 겁니다. 제가 웃으시라고 농담 건넨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이렇게 두문분출했었던, 국회에 출근도 안 했던, 무려 12일간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았던 김남국이 갑자기 왜 등장을 할까? 왜 갑자기 지역구에 등장을 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유가 뭐냐면요. 배지 떼기 싫어서 그래요. 배지 떼기 싫어서. 자, 왜냐? 오는 30일부터 김남국의 국회 윤리특위가 개최가 됩니다. 개최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윤리특위에서 지금 제명 결과가 나오면 김남국이 배지를 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김남국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배지를 떼지 않으려면 이 윤리특위에 가서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배지를 떼지 않아야 되는지, 이 코인게이트와 관련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김남국이 30일 날 국회 윤리특위에 나오지 않고 아무런 소명이 없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남국 편들어주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이 뭐 하겠습니까? 저 윤리특위를 뭡니까? 가기 위해서라도, 윤리특위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소명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뭐 하는 거예요? 국회가 아닌 지역구 사무실에 가가지고 모습을 설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김남국이 30일 날 등장을 할지 안 할지 지켜볼 건데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신규 여러분? 이미 김남국의 정치 인생은 끝났다는 거죠. 김남국의 정치 인생. 아니,
배지 지금 계속 달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다음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김남국을 선택해 주겠습니까? 네. 자, 이렇기 때문이라 어떻습니까? 김남국은 포기해라. 최소한 배지는 떼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김남국의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착한 우파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남국한테 미리 좀 조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국 씨, 혹시 깡통폰 내면 안 돼요. 네? 깡통폰 내면 안 됩니다. 절대 깡통폰 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해도 깡통폰 내면 꼴인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본인의 잠적한 그 모든 날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깡통폰 내면 100% 구속이다. 그러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제 돈봉투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또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지만 지금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돼 가지고 봉투가 몇 개까지 나왔다고요? 봉투가 무려 88개까지 나온 겁니다. 88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88개는 강내구가 관여한 봉투라고요. 강내구가 관여하지 않은 봉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걸 검찰이 포착을 했고, 즉 이 봉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일단 강내구가 뿌렸다라는 봉투는 몇 개라고요? 88개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봉투 88개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뿌려진 겁니까? 이렇게 뿌려진 거죠. 현금 50만 원씩 돈봉투 28개가 민주당 지역본부장에 뿌려진 것이고, 현금 50만 원씩 돈봉투 40개가 민주당 지역 상황실장한테 뿌려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돈봉투 20개가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즉, 배달 사고 없이 그 돈봉투가 그대로 전해졌다라는 것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고, 그 수사 내용에 따라 강내구가 기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현역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 이 사람들이 누굴까?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돈을 받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끝내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돈을 받았는지,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어느 정도 수사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이거. 외통위실에서 돈봉투를 전했다. 그러니까 당시 송영길이 외통위원장이었는데, 송영길이 외통위원장 시절 그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돈봉투가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검찰이 어떻게 한다고요? 국회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의원들의 동선까지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어느 정도 큰 그림을, 큰 틀을 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큰 틀을 짰다는 건 뭐겠습니까? 날짜입니다. 언제 돈봉투가 전해졌는지, 그리고 그 날짜에 누가 돈봉투를 받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검찰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돈봉투와 관련돼서 외통위원장실에서 건너간 것 같다 라고 했고, 국회에 자료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문자가 있다고요.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 나흘 전인 4월 28일 국회 본청 외통위원장실에서 지지인 의원 모임이 열렸다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모인다고 했죠, 여러분? 4월 28일. 네, 4월 28일.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오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4월 28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런 날이에요. 윤관석이 호남이라고 말한 날. 이정근이 거기 해야 돼 오빠 호남은 해야 돼 라고 말한 날이 바로 4월 28일입니다. 4월 28일. 자, 그러면 지금 4월 28일 날 최소한 뭐라는 겁니까?
호남 의원들에게는 돈 봉투를 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어떤 메시지가 나왔다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외통위원장실에서 모임을 가진다는 문자. 그럼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최소한 호남 의원은 외통위원장실에서 돈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지금 어떻습니까? 돈 봉투를 받은 명단을 보면 10명인데 그 중에 호남 의원이 3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2명이 나오잖아요. 2명. 거기 해야 돼.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최소한 호남 의원 2명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언제 돈 봉투를 받았는지, 어디서 돈 봉투를 받았는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소한 호남 의원 2명, 이 두 사람은 외통위원장실에서 돈 봉투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날짜가 4월 28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검찰이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특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잘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실제 검찰이 지금 의원들의 동선을 체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들의 동선을. 자, 왜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 뭡니까? 윤관석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를 한 이성만이 입을 열었어요. 어디서 입을 열었냐? 바로 언론에 입을 열었습니다. 언론에. 어제 TV조선이 보도를 했는데요. 자,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성만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최다선 윤관석 의원 주도로 10명 정도 조참 모임을 가진 건 맞다. 자, 그러니까 이성만에 의하면 윤관석 주도로 10명 정도 조참 모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참 모임 날짜가 언제냐? 아까 말씀드렸던 4월 28일이라는 겁니다. 4월 28일. 자, 그러면 지금 이성만의 말에 따르면 윤관석이 4월 28일 날 호남 의원 2명뿐만이 아니라 무려 몇 명을 만난 겁니까? 10명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10명을. 네? 자, 사실상 이성만이 지금 윤관석한테 모든 것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정황이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타내느냐? 바로 녹취록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성만이 저걸 왜 인정을 할까? 아니, 모든 것을 부정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뭐 하는 겁니까? 인정을 해버렸어요. 4월 28일 날 윤관석 주도로 10명이 조참 모임을 했다라는 것. 자, 왜 그럴까요? 녹취록이 있기 때문이에요. 녹취록. 그리고 이미 그 녹취록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었던 녹취록입니다. 자, 어떤 녹취록인지 먼저 들어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2021년 4월 25일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윤 의원 측이 선거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관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뭐 한 2천만 원 주고. 이틀 뒤 통화에선 윤 의원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해달라고 말합니다.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네. 당일 이 전 부총장은 여의도 한 중식당 앞에서 윤 의원을 만납니다. 어디세요 지금? 제가 뭐 저기 잠깐 뵈야 돼서. 나는 지금 여기 앞에 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앞으로 앞에서 와요. 예, 앞에서 잠깐 봬요. 예. 이 전 부총장은 윤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강조합니다.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이날 저녁 이 전 부총장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도 윤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신으로 보시면요. 지금 이게 날짜별로 굉장히 세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보시면 강래구와 이정근의 녹취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021년 4월 25일 관석이 형이 꼭 돈 달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주래요. 네, 이게 4월 25일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합니다. 강내구가. 저녁 먹을 때쯤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누구한테 윤? 예. 즉 윤관석이 4월 27일쯤 전화할 거다. 4월 27일에 전화할 거다, 저녁에. 그러니까 그러면 봉투 10개를 주라는 겁니다. 그게 이틀 뒤입니다. 자, 그로부터 어떻습니까? 그 당일날 실제 전화가 옵니다. 잠깐 앞에서 봬요. 나는 지금 여기 앞에 땡땡땡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땡땡땡 앞으로 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날 윤관석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정근한테 돈봉투 10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게 언제라고요? 4월 27일이라는 거예요. 4월 27일.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두 사람이 또 통화를 합니다. 어떻게 통화합니까? 이렇게요. 5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가지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즉 원래는 돈봉투 10개를 만들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5명이 빠져서 못 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4월 28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돈봉투를 뺏겼다라는 겁니다. 몇 개를 뺏겼대요? 3개를 뺏겼대요. 3개를.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줘야 될 사람을 못 주고 3개가 뺏긴 겁니다. 그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호남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호남 의원들. 자, 그러면 이 호남 의원들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윤관석이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그와 관련된 녹취록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추가로 봉투가 필요하다며 전달할 장소도 특정합니다. 오빠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해결할게요. 예. JTBC 임지수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회관 돌면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회관. 뭡니까? 국회. 국회를 돌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국회를 돌면서. 네? 이거 아닙니까? 오늘 빨리 그래야지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월 25일 1,000만 원을 주기로 했고 4월 27일 전화로 오면은 10개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두 사람은 4월 27일 날 잠깐 만나자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돈봉투 10개를 받은 것으로 지금 뭡니까? 정황이 보이는데 그날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저녁 모임에 5명이 빠졌고 그 봉투를 3개가 뺏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호남 의원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이렇게 회관을 돌면서 처리를 한다라고 윤관석이 이성만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검찰이 뭘 포착한 겁니까? 문자를 포착한 거예요. 문자. 어떤 문자를 포착했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 본청 외통위원장실에서 지지 모임이 있다라는 문자. 그날이 언제라고요? 4월 28일. 윤관석이 국회를 다니면서 회관을 다니면서 돈봉투를 뿌리겠다고 말했던 그 당일날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지지 모임이 있다라는 문자를 검찰이 포착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아, 그 돈봉투가 외통위원장실에서 뿌려졌겠구나 라고 지금 검찰이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성만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인정을 했다고요. 4월 28일 당일 윤관석 의원 주도로 10명 정도 조찬 모임을 가진 게 맞다. 윤관석이 4월 28일 당일날 민주당 국회의원 10명 데려다가 모임 가졌다라는 것을 이성만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만이.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자,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냐? 저는 이 이후에 녹취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후에.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뭡니까? 그 전후 관계 아니겠습니까? 전까지. 이 윤관석이 회관을 돌면서 돈봉투를 뿌리겠다라고 말한 것까지는 우리가 녹취록을 들어봤어요. 네? 그래야지 회관 돌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라는 것까지 들어봤고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뭘 포착한 겁니까?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것까지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요 어떤 게 생각이 나느냐?
아, 돈봉투가 뿌려졌다. 그거에 외통 현상이 뿌려졌다. 라는 녹취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네,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 녹취록이 아직 세상 밖으로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그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저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누구요? 그러니까 이성만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성만이 인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윤관석 의원 주도로 10명 정도 조차 모임을 가진 게 맞다라는 걸. 이걸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아닌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 이후에 빼방 녹취록이 있다. 부정하지 못하는 녹취록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과 관련돼서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10명을 특정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0명을. 왜? 그러니까 심지어 지역까지. 왜요? 그 녹취록에는 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검찰이 단순히 녹취록만을 가지고 뭡니까? 특정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녹취록을 전달했는지를 모두 다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민주당 돈봉투와 관련돼서 돈 받은 사람들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지금 검찰이 굉장히 그물을 촘촘히 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친구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할 때는, 아니, 녹취록이 있는데 그냥 데려다가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녹취록이 빼박 증거 아니냐 라는 게 어쩌면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검찰은 그 녹취록 너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녹취록 내용이 팩트인지 아닌지, 그 녹취록 내용이 실제적으로 정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을 증거 자료를 찾고 있고, 그 증거 자료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한 얘기까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윤관석 의원 주도로 10명 정도 조참 모임을 가진 게 맞다. 자, 이렇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이날 윤관석을 만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덜덜 떨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날. 네, 이날이 언제라고요? 4월 28일. 네, 거기 해야 돼 오빠. 호남은 해야 돼 라고 말했던 그날. 그날 윤관석과 이렇게 조참 모임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은 덜덜 떨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연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들려올지 제가 유심히 잘 보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그림이 크게 그려지시나요? 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사실상 그물이 이게 뭡니까? 스테인리스 그물입니다. 스테인리스 그물. 안 잘려. 찢지를 못해. 자, 지금 그 그물이 던져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물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걸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이 호남 둘, 네, 이 호남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소환받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호남 둘. 왜냐? 이건 녹취록이 빼박이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호남 둘이 어떤 사람일지, 과연 호남 중에서도 지금 3명이 특정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호남 국회의원이 이 돈봉투와 관련된 연루가 되어 있는지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검찰이 굉장히 수사 잘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 김남국은 생각 잘해야 돼요. 네, 김남국 생각 잘해야 됩니다. 돈봉투 수사도 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남국 코인과 관련돼서는 수사를 얼마나 더 잘하겠냐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생각 잘해라. 자수하여 광명 찾자.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방송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어떻다고요? 김남국이 이 포스트잇을 보고, 간판에 민주당은 언제 떼요? 라고 포스트잇을 보고 이렇게 민주당이란 글자를 가렸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줘요. 굳이 힘들게 저 가릴 필요 있겠습니까? 네? 아주 뗄 수 있게. 네? 뭘 뗄 수 있게요? 배지를 뗄 수 있게. 배지를 떼면 이럴 필요도 없다. 민주당 간판 붙일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배지 뭡니까? 민주당 간판
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면 저는 다음 총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간판이 줄줄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손상TV 많은 사랑,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